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김성범입니다. 본 영상은 강원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설계공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공학 교과목에 대한 맛보기 강의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정전이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그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스팀을 만들고 스팀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송전 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패러다임은 자그마치 10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동안 저희에게 굉장한 편리함과 그래서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에너지가 남을 때에는 그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파리에는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에서 매우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골자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막자는 건데요. 앞으로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고 자그마치 195개국이 무려 만장일치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유추하면 그동안 지구 온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원인으로서 학자들이 대부분 우리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온실가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것은 이산화탄소로 뽑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이 이산화탄소의 발생, 왼쪽이 관측되는 대기 중에서 관측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1800년도를 이전에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거의 없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저희가 화석연료를 대폭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자체는 온실 효과가 큰 기체는 아닌데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서 오늘날까지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온실 효과가 매우 큰 가스들은 산업에서 금지시켜 왔습니다. 현재 인류가 얼마나 많은 양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액화석유의 양은 하루에 무려 1억 배럴씩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1억 배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구장 크기의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1억 배럴을 여기에 한 대 들이붓는다 하면 그 컨테이너의 높이는 자그마치 무려 2000m가 넘어야 합니다. 이 많은 양의 액화석유를 매일매일 태우고 있고요. 그 태워서 나온 온실가스는 계속 대기 중에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력발전도 그렇고 조력발전도 그렇고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매우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발전 방식이죠. 물론 원자력 발전은 사고 시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큰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벌써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는 발전 방식인데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과 같은 이러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요. 태양전지를 사하라 사막 면적의 약 18분의 1 정도만 태양전지로 덮으면 전 세계인이 사용하고도 남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모로 전 세계 지도에 영역을 표시했는데요. 그 정도의 면적만 태양전지를 설치하면 전 세계 에너지를 공급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도 없어도 되고 또 화석연료를 떼어서 발전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휙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관련 공학기술이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그 결과 이제 일반인이 사용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요. 그럴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상용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관련 기술을 꽤나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기술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단가가 비싸서 발전 단가가 비싸서 거의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를 들면 전력 시장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완전히 개방된 곳은 이제 미국과 같은 곳이 있는데요. 미국도 개방됐고 주요 선진국들은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발전에서 만든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보다도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발전에서만 불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도로에는 전기 자동차가 드물지 않게 보이고 있고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이 전동화된 이동수단이 생기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연료를 때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IT 기기들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이러한 배터리의 그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는 너무나 중요해서 현재 전 세계의 관련 대기업들이 관련 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죠. 이렇듯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고요. 이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기존 에너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기초 원리와 그리고 현재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